2024년 말 글로벌 AI 라우팅 플랫폼 오픈 라우터 내 중국계 AI 모델의 토큰 점유율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시장 내 영향력이 미미했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올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시장 판도의 전환점은 올해 2월에 찾아왔습니다. 2026년 2월 9일부터 15일까지의 주간 통계에 따르면 중국계 모델의 주간 토큰 처리량은 무려 4조 1200억 개에 달하며 미국 LLM 모델들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금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플랫폼 내 사용량 순위를 살펴보면 1위의 딥시크, 그리고 2위에는 텐센트의 훈위안이 올랐습니다. 이 모델들의 사용량은 불과 한 달 사이에 1000% 가까이 성장했죠. 개발사 기준으로 보면 딥시크 단일 기업의 점유율이 플랫폼 전체 토큰의 약 17%에서 19%를 점유하며 구글과 오픈AI를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이들 뿐이 아닙니다. 오픈라우터의 상위 10개 모델 중 무려 6개가 중국계 모델이었죠. Don't want to hear that the Chinese models are taking over usage, but that is absolutely what's happening when you look at some of the third party. And this really has to do with model routing. 무엇이 이와 같은 폭발적인 수요를 이끌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LLM 수요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년 초 오픈라우터 내 전체 토큰 소비량의 11% 수준이었던 프로그래밍 작업 비중이 현재는 과반을 넘어섰고, 게다가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업무 프로세스를 자율적으로 완수하는 이 AI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사용들은 비용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예로 AI 에이전트 방식은 인간이 질문하는 텍스트 방식보다 토큰 소모량이 약 15배 높죠. 이렇게 수요의 성격이 변화하며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용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 중국계 AI 모델들은 오히려 비용을 더욱 인하했습니다. 올해 5월 22일, 딥시크는 자사 주력 모델의 단가를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같은 작업 기준 GPT 5.5 대비 약 10분의 1, 클로드 오퍼스에 대비해서는 약 11분의 1의 비용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전체 중국계 모델의 평균 단가는 미국의 AI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최소 5배에서 최대 20배 정도로 저렴한 상태입니다. 가격만 감소한 게 아닙니다. 성능 역시 크게 상승했습니다. 주프의 GLM 5.2는 Artificial Analysis 지능지수 평가에서 51점을 획득했는데요. 이는 엔트로픽의 최상위 모델들과 GPT 5.5 바로 다음 순위로 구글의 제미나이 3.5보다 앞섭니다. 더불어 영상 및 이미지 생성 등 이 멀티미디어 처리 역량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중국 모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멀티미디어 생성형 AI 모델인 Cdance는 현재 최고 수준의 기술적 완성도를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정리해보자면 이 비용 효율성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성능이 준수하면서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한 중국계 모델들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만 들으신다면 미국 AI 패권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니냐 라고까지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오픈라우터 데이터가 내포하고 있는 이 편향성과, 그리고 그럼에도 글로벌 기관들이 이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순차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라우터는 전 세계 AI 추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자릿수 %에 불과한 표본입니다. 오픈라우터의 핵심 이용자층은 개발자나 초기 스타트업으로 이 여러 모델의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효율적인 API로 즉각 이동하는 이른바 가격 민감층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반면 큰돈, 이 거대 엔터프라이즈의 B2B 수요는 이 라우팅 플랫폼을 거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일즈포스가 엔트로픽에 지불하는 이 3억 달러 규모의 계약과 같은 거래들은 모델 개발사와의 직계약이나 아마존 등의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글 제미나이의 내부 트래픽이나 중국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가 처리하는 수십억 개의 토큰 역시 이 오픈 플랫폼 지표에는 애초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토큰 점유율과 매출 점유율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AI 인프라 플랫폼 기업인 버셀의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버셀 플랫폼 내 딥시크의 토큰 점유율은 지난 5월 1% 미만에서 현재 단숨에 17%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딥시크가 차지한 실질 매출 점유율은 여전히 1% 근처에 정체되어 있었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가장 단순하게는 이 이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계 AI들은 미국 AI들에 대비해서 대략 10배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이 아무리 시장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했다 하더라도 매출이 점유하는 파이는 소수에 머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AI 워크로드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계 저가 모델로 유입되는 방대한 토큰 물량의 대다수는 단순 대량 데이터 분류, 기계적 텍스트 요약, 취미용 챗봇 구동,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백그라운드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이른바 저부가가치 연산 작업들입니다. 반면에 높은 추론 능력이 요구되는 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작업들은 여전히 미국의 프리미엄 모델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Open source models as a whole are absolutely climbing in terms of tokens. The interesting thing is a lot of these models can run 10 times cheaper or even 50 times cheaper than some of the biggest frontier models out there. 이를 유통산업에 비유하자면 이는 편의점과 백화점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이 단순 거래 건수와 이용자 수는 이 편의점이 압도적일 수 있으나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은 백화점이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현재 오픈라우터에서 관측되는 이 토큰 점유율은 단순하게 이 거래 건수의 팽창을 보여주는 그러한 물리적인 지표일 뿐이지 이제 해당 산업이 창출해내는 이 부가가치의 총량이나 매출을 대별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픈라우터의 통계는 무의미한 지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편향성 덕분에 이 데이터가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오픈라우터의 지표를 단순한 점유율 통계가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선행지표, 그러니까 이 탄광 속 카나리아로 보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중국 AI가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다가 아닙니다.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이 기술적 효용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 이 얼리 어답터라고 해야 할까요? 산업 내에 이들에게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픈라우터의 고객들은 LLM 모델의 효율성, 즉 가격과 AI 성능 차이에 가장 민감한 사용자들입니다. 애초에 이것이 오픈라우터 서비스의 존재 이유죠. 오픈라우터의 상품성은 코드 한 줄만 바꾸면 400여 개의 AI 모델을 갈아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픈라우터의 주 고객층인 개발자와 초기 스타트업들은 5.5%라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죠. 즉, 각 작업에 최적화된 모델을 실시간으로 탐색하고 갈아타는 데 특화된 이 생태계 내에 가장 기민한 집단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시장 변화에 가장 민감한 집단에서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행지표가 현재 더욱 유의미한 이유는 이 가격 민감층의 범위가 스타트업을 넘어 거대 엔터프라이즈 전반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에 월 1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기업의 비중은 불과 1년 사이에 20%에서 45%로 급증했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우버의 경우 배정된 연간 AI 예산을 4월에 이미 전액 조기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죠.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 개인의 인건비보다 AI 툴 유지 비용이 더 높게 산출되는 기현상마저 보고되고 있습니다. 메타, 쇼피파이, 스포티파이, 핀터레스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서 일제히 AI 추론 비용의 폭증을 향후 영업 이익률을 압박하는 핵심 리스크로 지목했습니다. AI 사용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성능의 격차가 줄어들수록 최고 성능만을 쫓던 엔터프라이즈 수요는 가격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이 오픈 라우터의 지표는 시장에 하나의 의문점을 던집니다. 과연 미국의 LLM 기업들은 이제 이렇게 경쟁이 심화됐는데도 미래에 지속 가능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말이죠. 오픈AI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오픈AI의 조정 영업 이익률은 마이너스 122%였습니다. 이는 1달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1달러 22센트의 영업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부 전망치를 인용한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픈AI의 올해 예상 순손실은 약 140억 달러에 달하며 2029년까지의 누적 현금 소진 규모는 무려 115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추론 비용, 이 사용자가 챗GPT에 질의를 입력할 때마다 후방에서 백업되어야 하는 이 클라우드 인프라 연산 비용, 이 비용은 작년 84억 달러에서 올해 141억 달러로 폭증할 전망인데요. 이러한 압박들로 인해 회사의 매출 총이익률은 40%에서 33%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국계 AI들이 옆에서 쫓아오면서 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챗GPT의 웹 트래픽 점유율은 최근 1년 사이 78%에서 54%로 급락했으며 이렇게 점유율 방어에 다급해진 오픈AI는 현재 개발자와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단가 인하를 검토 중에 있죠. 과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의 LLM 기업들은 흑자 전환을 성공하고 이 지속 가능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턴어라운드의 방향이 꽤 설득력 있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비용을 통제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시장의 영업이익 공식을 다시 쓰는 그러한 구조적인 재편을 전제로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 LLM 산업의 붉은 여왕의 효과와 그리고 이 가격의 앵커링까지 이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